자, 하루 종일 뭐 포스코 DX에만 우리는 집중을 했어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15시 검색기 기능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상한가의 기준에 STX 시가총액 1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LNF 지금 뭐 15시 기준이라서 늦게 1시 넘어서 또 2시 넘어 뭐 1시 넘어서 1시 34분 넘어서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 저 부분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의 경우 뭐 진입, 재진입, 진입, 재진입 뭐 이런 흐름의 기준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색기 기준에서는 뭐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죠. STX 같은 경우,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주가 대비해서는 1,600원, 46,000원 대비해서는 1,600원 움직임이 나와 있고, 또 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쉽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죠. 응?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자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쉽지는 않으세요. 쉽지는 않으세요. 뭐 종목을 다 정리해서 압축한다 이런 내용이 뭐 절대 쉽진 않잖아요. 뭐 삼천당 제약도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었고, 포스코 DX가 이렇게 46,500원, 또 46,150원,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이 48,450원 찍고 눌렸다가 이제 다시 47,600원으로 끝났는데, 수급 범위만큼은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범위만큼. 그렇게 해서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압축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시까지 기준에서 이렇게 떠진 거고, 그 다음에 13시 그리고 15시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 LNF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AI 쪽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샘플용이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정을 안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로 설정을 안 해드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쪽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보시면 이렇게 재진입, 탈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재진입, 뭐 탈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결론은 HTS 버전에서 종목별로의 진입, 탈퇴 범위를 좀 제대로 알고 들여다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면 뭐 상당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겠죠. 오늘 기준은 교육의 이제 연장선 상에서 지금 조금 전에 교육을 올려드린 게 2시 33분부터 30분 이상 40분, 50분 정도를 녹화해드린 포스코 DX의 전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녹화본은 그 뒷부분에 붙일 거예요. 별도로 올리지 않고 뒷부분에 붙일 겁니다. 뒷부분에 붙일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교육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요 기준에 다시금 보시면, 그렇지. 기관들이 매수가 소폭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군요. 어찌됐든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제대로 교육을 받읍시다. 여기서 원래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오려면 기간이 순매수가 확 들어오는 게 확인됐어야 돼요. 기간이 몇몇 종목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하루에 몇 개씩 잘라 보다 보면 기간이 매수가 확 돌려져 있는 흐름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 효과가 어마어마해지지. 아까 여러 개를 좀 잘라 놓을 걸 그랬나?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런 교육을 해드렸어요. 자, 교육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 연구원, 뭐 전문가,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은 마지막에 올려드린 포스코 DX 쪽의 기준을, 만약에 외국인 기관 수급과 프로그램 수급에 대한 교육을 기준을 잡으시려면 2시 33분에 녹화한 그 영상 꼭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립하셔야 될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 나오는 유료 전문가 애들도 아예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매매하면은 뭐 증권사가 거래 체결시켜주고, 아니에요. 증권사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처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처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신호, 사인을 내면 그거를 받아다가 한국전산원 지금의 코스콤에다가 그걸 데이터를 그대로 넘깁니다. 그럼 코스콤에서 받아서 체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증권사가 그런 권한이 없어. 지들이 체결시키는 그거 없어요. 증권사는 매수, 매도 신호를 받아서 넘겨주고 그리고 그게 회원사들의 매매인지 개인들의 매매인지 그러니까 회원사들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런 쪽의 매매인지 개인인지 이런 거를 모아서 9시 10분에 그러니까 장 전에 아마 7시경일 거예요. 7시경쯤에 그 각 증권사별로 전일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이 추정치가 나옵니다. 추정치가 뭐 시간의 거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블록딜의 거래도 있을 거고 그리고 9시 10분부터 해서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이 나와요. 이거 명확한 거죠.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만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간은 저도 뭐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기준이 9시 40분, 11시, 1시 10분, 2시 10분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그러면 코스콤에서 모든 전산을 받은 코스콤에서 장 마감 이후에는 대략 뭐 한 5분에서 7분, 8분 사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걸 코스콤에서 싸주는 건데 이 추정치가 형편없어요. 오늘 그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보다 월등히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 부분보다도 더 적게 나오면 그 누락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든가 혹은 장중에 야 오늘 외국인 많이 산 종목 뭐야? 기관 많이 산 종목 뭐야? 그 장중에 방송하는 그 채널들 보면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이 뭐 30만 주 사고 있는 종목이 뭐 혹은 STX가 기관이 몇 주 그거 다 추정치인데 굉장히 위험한 추정치라는 거예요. 너무 틀려. 너무 틀려. 요 시간 잘 보세요. 2시 10분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딱 기가 막히게 캡처를 한 게 이게 지금 10시 거를 캡처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9시 40분께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11시 40분에 캡처를 했거든요. 11시 거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장 마감 전에 한번 캡처를 했거든요. 2시 10분 넘어서 2시 반, 2시 40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한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떠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2시 10분 기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외국인 투신 뭐 매수 우위 종목 이게 하루에 5번뿐이 안 나온다니까. 7시 좀 넘어져 나왔죠. 나오고 외국인만 9시 10분에 나온 거에 대해서 9시 15분에 이제 전산 쏴주는 거고 그다음 9시 반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국내사까지 다 나오는 거고 이게 6번뿐이 안 나오는데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지들이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를 할 수 있냐고. 그거를 한국경제TV에서 팔아먹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리고 증권사에 붙어있어요 또 그게. 결론은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되고 창구 동향도 일정 범위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특정 창구가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10시 5분에 포스코 DX가 3%대 강세를 띠는데 순매수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순매도 기준에. 프로그램 매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누락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누락이 돼 있다. 그리고 개인선호 창구 키움과 미래에셋 쪽의 매도 우위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강세를 띠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추정치이지만 프로그램 쪽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빠지지 않아. 누락되지 않아. 실시간으로 나와요.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만 써.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기준은 지금 8월 28일 그저 올린 거 뭐죠? 혹시 아까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객관적인 데이터 만들 노래는 그 평가 혹시? 아유.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100만 주가 매도인데 없어. 외국인 40만 주뿐이 안 팔았다 이거야. 그럼 저 100만 주는 어디 갔냐 이거야.
100만 주 어디 갔냐 이거야. 마찬가지예요. 매수의 기준에 82만 주가 매수인데 17만 주만 매수로 집계가 잡혀요. 기간은 10시 8분까지 단 한 주도 매매를 안 한 걸로 나와. 말이 됩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걸 사실상은 무시하셔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무시해야 돼요. 저걸 가지고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얘기가 또 나와. 아,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틀리지는 않겠죠. 근데 추정치의 부분에 너무 누락이 많아서 오류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11시입니다. 11시 기준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11시 40분에 캡처할 때 다행히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주 정도 매수로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순매수 기준에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야. 그럼 우리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니까 야, 저거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돼 있지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검증한다 그랬어요? 자, 매도를 놓고 왔더니 133만 주 매도인데 외국인 81만 주만 매도로 잡혀. 기간 2만 7천 주고. 누락이 많이 됐는데 그럼 매수는 야, 매수 156만 주 매수했는데 외국인 78만 주고 기간 1000주 매수했대. 야, 이거 누락이 심한데? 그럼 누락이 심한 저거를 믿을까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믿을까? 우리는 저 프로그램을 믿고 프로그램 이외에 20만 주 매수 이외에 자체적인 매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렇다면 개인 선호 창구도 본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는 매수인데 개인 키움 창구가 막 엄청난 매수를 하고 있다. 아, 그럼 불편하죠. 야, 프로그램 매수인데 개인들 쪽도 매수야? 야, 그러면 서로 매수 매도 아니면 수급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이쪽 추정이 낫다는 거예요. 특히 99%의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요거만 본단 말이에요. 순매수 기준의 외국인 기간. 야, 포스코 DX 지금 외국인과 기간 연례 파는데 이거 사면 되겠어? 이렇게. 우리는요, 아니야. 수급 이거 대단한데? 나쁘지 않은데?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거래대금이 포스코 DX가 거래대금 1위에요. 6,200억이에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얼마? 1억 7,300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5조 원대 하죠. 그럼 포스코 DX의 더블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대금 포스코 DX가 더 많아. 변동률은 또 희한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많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거래대금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도 어찌됐건 뭐 나쁘지 않아요. 포스코 DX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2위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때 기준은. 그 다음엔 순위가 좀 밀렸죠. 그리고 검색기에도 계속 이렇게 떠요. 48,300원까지도 떠. 우리도 48,000원까지 샀어. 밑으로도 46,000원에도 사고 45,000원에도 사고 오늘.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이렇게 수급의 범위만큼은 지금 이제 여러 차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좀 제 기준에서 좀 밋밋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밑에 거만 자르라는 거 밑에 거만. 밑에 거? 전체를 다 볼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 외국계 증권사 매매 동향과 국내 증권사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들 동향의 추정치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2시 넘어서 2시 47분에 자른 거 보시면 다행히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온 걸로 이제 추정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누락돼 있었잖아요. 얼마나 짜증나. 외국인 파는 건지 알고 나도 팔았더니 알고 보니까 외국인 사고 있더라.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것도 위에서 판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파는데 이상한데 둘 다 파는데 이상한데 그러다가 46,000원 오니까 아이 진짜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밀리는구나. 에이 하고 팔아버렸는데 주가는 돌아가고 돌려지고 외국인은 수급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얼마나 짜증나요. 여기까지도 누락이 됩니다. 180만 주 수준의 매도인데 결국은 외국인 기간 합쳐봐야 매도가 얼마 안 돼. 특히 2시 36분까지 기간은 5만 1,000주뿐이 매도 안 한 걸로 추정치가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도 4,000주뿐이 매수 안 한 걸로 나와. 4,000주만 매수했겠어. 기간이 한 명이야? 한 명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200만 주의 매수인데 외국인도 누락돼 있고 기간도 누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마감 때까지 해서 보고 추정치 부분도 제대로 설정해서 보고 그 기준을 잡자라는 거였어요.
그럼 결론은 자 봅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드려요. 이제 자 순매수 기준에서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기준 순매수 기준에 당연히 프로그램 쪽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이렇게 있고 39만 주 프로그램 순매수예요. 이왕이면 개인들이 더 많이 뺏겨줬으면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 아쉽게도 개인들은 32만 8천 주뿐이 안 뺏겼어. 기관이 좀 팔았어요. 저는 기관이 샀을 거라 추정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은 개인 선호 창구에서도 매도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장중에 좀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었다. 다만 이것이 연동이 돼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혹시 들어와서 프로그램 또 기관까지 해서 쌍끌이로 한 100만 주씩 사줬다면은 그래도 0.6% 이상이니까 좀 긍정적이네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그게 조금은 아쉽고요. 또 하나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위에서 끝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매수 강도가 윗방향으로 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매수 평균 단가보다 위에서 끝났다는 거. 그리고 거래대금은 뭐다? 1이다. 응? 그러면 요 기준에서 이제 매도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보는데 오늘 전일 대비 7%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 근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저점에서부터 급격히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그 장대 양봉에 대한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꼬리 제한적인 상태에서 마감 잘했죠. 거래대금 1위까지 형성되면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어. 손바뀜의 기준에 상당폭이 형성됐겠죠. 단타를 뭔 단타를 쳐. 얘 단타 치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더 큰 애에서 단타 치지. 변동도 더 크게 나왔는데. STX에서 단타 치지. 그러니 이쪽은 변동성 매매의 기준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떤 기준이 더 잡힌다? 손바뀜의 흐름이 조금 더 잡힌다. 손바뀜에서 매수자는 위로 쏘는데 매도자가 밑으로 집어던질 일이 있나요? 없죠. 또 주가가 조금만 밀리면은 그 배터리 정신 나간 애는 또 뭐 공매도가 장난치네, 뭐 이거는 음모가 있어요, 뭐 헛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응? 정상적인 수급 범위에서 오늘도 공매도가 있겠죠. 해치성의 공매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 공매도가 있을 텐데 그 공매도 범위 대비해서 수급 강도가 더 윗방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어도 주가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밀릴 때만 괜히 공매도 때문에 밀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오르건 내리건 공매도가 있다는 얘기야. 자 보시면 어때요? 아까 농담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매도의 기준에 기간이 5만 주 매도로 나왔죠. 매수가 4천 주고. 다시 보실까요? 기간이 조금 전까지 2시 40분까지 매도가 얼마? 5만 1,000주, 매수가 4천 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기간이 109만 주 매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0만 주 이상이 누락돼 있었잖아. 마감 동시효과에 100만 주 거래됐나? 아니잖아요. 100만 주 이상 누락돼 있었죠. 그걸 어떻게 믿고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그 상품 내가 이거 진짜 국회의원한테 다 읽을 거야. 국정감사에 두들겨 패라고. 그러면 이 상품 팔아먹는 애들 싹 다 상품 판매 정지됩니다. 금감원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 나쁜 놈들 봐라 이러고 하겠지. 한국경제TV도 팔아먹고 앉아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다시 보실래요? 농담이 아니라 잘 보세요. 기관들 2시 40분에 자른 거예요. 이런 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추정치 보시면 되겠어요? 5만 1,000주 매도했다고 나오는데. 결론은 프로그램 쪽의 매도 188만 주 대비 매도가 더 많아야 돼.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으니까. 지금 뭐 다른 업무 보시느라고 우리 뭐 연구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 모르시겠지만은 본인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은 얼마나 이거 대단한 내용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특히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저런 걸 모르고 그냥 장중에 뭐 외국인이 산다고 따라붙고 외국계 창구 산다고 따라붙고 야 기관 산다고 따라붙고 죽을 뻔했네. 이렇게 되셔야 돼. 야 그것보다 그러면은 결론은 프로그램 쪽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가는 게 월등히 그래도 그나마 더 높네.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에 2시 40분에 어떻게 됐어요? 2시 38분이잖아요. 현재가. 기간 4천 주 썼다 나왔죠. 응? 근데 매수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100만 주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많이 누락이 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저걸 기준 잡아서 매매하는 거는 그거는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말고 매수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이 이것도 분명하게 220억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이 잡히죠.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매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사용합니다. 해치성의 물량으로. 거의 대부분. 대박이죠. 이게 누락돼 있는데 이걸 기준 잡으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교육 자료를 연결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 교육 자료도 우리가 꼭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기준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서도 하나 더 놓고 보실 부분은 오늘의 그 상승이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내내 폭등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3만 원 이하에서부터 이게 얼마입니까? 60%? 감탄이 나오죠. 60%예요. 우리가 2차 전지 매매 안 하잖아요. 얘도 2차 전지로 안 본다니까. 2차 전지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시 놓고 보는 거는 최소 15%의 범위를 놓고 본다 그랬죠. 매수의 기준에서. 매수의 기준에 15%.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매수의 기준에 330만 주 정도 매수했어요. 330만 주. 그러면 1800만 주 대비해서 15% 이상 그 수준의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야, 15%뭐 그 개풀이나 뭐 얼마 아니.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 기관들 합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관여율이 전체 시장의 관여율이 한 35%에서 40%가 안 돼요. 40%가 채 안 돼요. 35%? 개인들의 관여도가 원칙은 높아요. 그거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소형 잡주는요.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의 흐름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냥 개인들 위주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몰라.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런 쪽은요. 메이저가 유입돼 있으니 프로그램 쪽에 수급을 보든 또 장 마감 이후에 누적 수급을 보든 수급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수급의 논리를. 15% 관여도가 그게 높은 건가? 높은 거라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15%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 보실래요? 이게 오늘의 기준에서의 관여도의 기준이잖아요. 오늘의 기준에서의. 62.5%가 개인의 관여도입니다. 굉장히 관여도가 개인들의 관여도가 전체 시장에 높죠. 근데 저거는 뭐다? 저거는 말 그대로 뺑뺑이 개별 소형주의 기준. 시장의 방향성은요.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은 여기서도 두세 가지 이상을 월등히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외국인과 기관의 전체 매도와 매수를 보시는 거예요. 야, 바보 같은 외국인은 오늘 팔았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있잖아. 바보 같은 기관들이 연락이 판다가 오늘 장 죽어라 올라왔는데 이런 날 사야 되는데 개인들 돈 가지고 투신이 운영하면서 투신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연기금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오늘 같은 날 다 팔고 앉아 있다고. 아니 외국인 기관이 한 명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본인이 바본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한 명이냐고. 저 많은 매수 매도의 기준에서 뭐 당연히 그냥 순매수로만 놓고 보는 것도 맞죠. 1조 3,800억 사고 1조 800억만 매도했으니까. 근데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외국인은 매도했다. 바보야? 한 명이야? 한 명이 고스톱 쳤어 지금? 개인들은 한 명이야 고스톱 쳤어? 우리가 바보야? 잡주 샀어요 우리? 잡주 안 샀잖아. 결국은 매수 강도가 전체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윗방향으로 유입이 됐다. 외국인도 분명히 매수 강도를 윗방향으로 줬으니까 시장에 간 거지. 만약에 외국인의 이 매도가 아랫방향으로 집어 던지는 매도였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올랐는데 시장이 마이너스라고 쳐봅시다. 마이너스인 날도 있잖아요. 이런 수급에서. 그럼 뭐예요? 기간이 30만 주 3천억을 샀다고 쳤을 때
이 1조라는 물량을 밑으로 집어 던졌기 때문에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왔겠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날은.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이것도 방송 교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몇 날 며칠 할 수 있어. 날짜별로. 여긴 지금 날짜별로 시장 등락률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시장 등락률 하나만 포함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특히 아나운서분들 맨날 느낄걸? 명확히 얘기하면은 한국경제TV 또 그러니까 한국경제TV가 아니라 공중파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공중파 종편 그리고 한경 매경까지도 아나운서와 캐스터의 분류는 명확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외에 뭐 팍스 가면 뭐 다 그냥 아나운서야. 그러면 그 업이 되려면 내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뭐 스포츠 캐스터를 했어. 그럼 스포츠나 맞는 박사가 돼서 아나운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내 스스로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공부까지 해서 그 개념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앵무새처럼 자 오늘은요 기관이 3천억 사갖고 시장 올랐어요. 아니 이날 쌍끌했다고 뭐 찾아보면 예전 나오거든요. 쌍끌이 매수했다고 시장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런 기준점들의 설정 범위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기준점들의 설정 범위를.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 전체 시장의 코스피 시장의 한번 흐름을 볼까요? 7월 25일 날이 시장이 빠졌나요? 7월 25일 날이 일자별로 놓고 볼 때 그날 2차 전지들 폭등이 나왔는데 25일 날 시장은 얼마예요? 25일 날 시장은 전일 대비 종가는 0.3% 강세인데 7월 25일 날 강세인데 개인들이 그러면 1조 3천억 사가지고 1조 3천억 사가지고 시장 0.3% 끌어올린 거야?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봐. 오늘은 기관이 사서 올렸다며. 그러면 이날은 외국인이 1조 3천억 팔아가지고 시장이 박살났어야 되잖아. 근데 7월 25일 날 올랐는데? 7월 25일 날 올랐잖아. 그죠? 7월 24일 날은요. 0.7이 올랐어. 그럼 7월 24일 날 개인들이 순매수해서 시장을 끌어당겼습니다. 뭔 소리야. 개인들이 순매수해서 시장 끌어올린 거예요? 개인들만 순매수해서 외국인 기관 팔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지. 근데 어떻다 그랬어요? 전체 매도와 매수의 기준. 그러니까 이날의 기준은 뭐예요? 24, 25, 26일 날 그 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그냥 10%의 물량을 9%대 정확히 9%대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죠. 9%의 물량을 누적적으로 누적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그럼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라왔던 애를 10%만 6조를 팔았다는 6조를 이 보세요. 100만 주 단위에 24, 25, 26 이렇게 해서 24, 25, 26에 140, 180, 120만 주인데 금액으로 얼마냐고. 얘 주식수가 100만 주만 잡아도 6천억 거의 1조씩 갖다 내다 판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1조 3천억 9천억이 나오죠 이게. 그런데 24일 날 25일 날 26일 날 이렇게 외국인이 1조 3천억 9,400억을 파는데 시장은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이날하고 이날 다 플러스 나왔죠. 왜 플러스가 나왔냐고. 포스코 홀딩스를 밑으로 있는 힘껏 그냥 밑으로 그냥 막 1조를 막 패대기 쳐갖고 팔았나? 아니죠. 위에 걸어놓고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매도만 했어 이날? 매수도 일부라도 했겠지. 그 매수한 기준에 기관들의 매수도 일부 있겠죠. 뭐 7월 25, 26 매수 한번 볼까요? 24, 25, 26 이때 기관이 70만 주 또 외국인도 80만 주. 사는 쪽 사잖아. 왜? 얘기했잖아요. 인덱스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거, 인덱스 상품의 비중 높아지는 거, 그거에 대한 인덱스 상품의 편입, 지수 올라가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ETF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거, 다 편입의 기준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면 공부해야지. 응? 오늘은 일찍 끝난다 그랬으니까. 요 기준까지. 이 부분을 1시간 동안 방송 프로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거 뭔 소리 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윤정도는 이렇게 악을 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정도는 이렇게 악을 써.
그러면은요, 아나운서 분들은 악 쓰지 말고 부드럽게 아예 대놓고 윤종호 대표 맨날 악 쓰죠? 악 쓰니까 정신없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저희는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해 드려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얘는 이렇고요. 쟤는 저렇고요. 수급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칫 잘못 알고 계시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답을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주 먹을 때, 위스키 먹을 때 우유를 먹는 게 좋네 나쁘네. 난 정확히 답을 모르겠어. 근데 한쪽에 치우치죠. 내가 아는 상식에 반하는 건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영계에 대해서도 제가 얼핏 이렇게 포탈에서 보고 했는데 영계라는 단어가 없다면서요. 연계인 거지. 근데 하림이나 이런 그 육가공이라고 표현하나요? 그 업체들이 생기면서 사료 비용하고 계산을 다 때려봤더니 뭐 900다마 이런 닭을 내놓는 게 원가가 굉장히 좋거든. 사료비 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덜 성숙된 닭을 내놓으면서 쇠뇌를 시킨 거죠. 영계가 좋은 거다. 영계가 맛있다. 영계가 부드럽다. 삼계탕도 손가락 주먹만한 게 맛있는 거다. 그 다 뻥이에요. 옛날 문서에 연계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종닭들 다 크죠. 일본 가면은 지금도 1.8kg에서 2.5kg짜리를 닭을 출하를 하고 그 닭에 회를 먹어요. 가슴살 회도 먹을 뿐만 아니라 간도 회로 먹고 닭 간. 아주 방목을 해서 잘 키운 닭들을. 그래서 지역별로 어디 지역에 무슨 닭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미국도 제가 들은 거는 뭐 확인까지 뭐 일일이 다 안 했지만은 1.8에서 뭐 2.5kg 정도.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상식을 우리는 그들의 쇠뇌에 의해서 연계가 맛있는 거야. 900다마가 맛있는 거야. 이렇게 900g짜리. 시각 바꾸셔야 됩니다. 주식 투시경, 주식 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이에요. 외부에 계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엉뚱한 데 이상한 데서 엉뚱한 교육 내용 가지고 오류투성인 거 가지고 그게 진짜 교육인 양 잘못 교육받으셔서 낭패 보지 마시고 빠르게 찾아오십시오. 꼭 함께 수익 내십시오. 아시겠죠?